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0월 21일 수요일이죠. 주식 마감 시황 말씀드릴게요. 오늘 원화 강세 113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131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위안화가 강세되면서 같이 연동도 되지만 밤사이 또 부양책이 이제 곧 합의에 들어설 거라고 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미국 증시의 조정은 거의 얇은 수준이고요.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되든 증시는 오를 거라고 제가 분석을 드린 영상도 있었지만 그 관련된 의견들은 미국 쪽에서도 여전히 나온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엔 뭐죠? 매크로 환경 그리고 증시 환경이 워낙 우호적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타이틀을 제가 견조한 코스피, 여전히 불안한 코스닥이라고 깔아놓긴 했는데, 코스닥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 위주가 상승을 좀 했고요. 삼성전자가 장중에 강하긴 했지만 연기금의 매도세에 짓눌리면서 외국인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포트 조정, 무려 외국인이 140만 주를 샀지만 연기금은 100만 주 가까이 팔면서 보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그래도 오랜만에 성장주들 위주로 좀 짧은 순환매가 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다행이고요. 어제 코스닥이 오전만 해도 정말 좀 패닉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틀간 반등에 나섰지만 종목별로 보면은요 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은 감출 수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부터 살펴보면요. 1131원.1원에 마감했고 무려 1년 7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최저라는 거는 달러 대비 원화 강세라는 거고요. 수출 업종이나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또 원화 강세는 좋지 않죠. 어느 정도 하단을 방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0년 평균 달러 원 환율이 한 1125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레벨 들어가면은 좀 속도는 느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밤사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달러 인덱스 6개 통화, 기축통화, 뭐 유로화, 엔화, 뭐 위안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상대 가치인 달러 인덱스 지수는 93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 지수도 뭐 거의 92에서 100 레벨 이 정도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됐다는 건 100까지 가는 거죠. 뭐 이 92가 됐던 건 달러 약세고요. 다른 통화 대비 6개 통화 대비 가치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뉴스가 어제 중국 지표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중국의 경기 회복세, 위안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인민은행이 위안달러 환율을 전거래일보다 0.22% 내린 6.678일 위안에 고시했다. 위안화도 역시 이 내렸다는 건 달러 대비 내렸다는 건 위안화 강세죠. 위안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달러 대비 원화냐 위안화냐 이게 내려가면 그 상대적 신흥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차트 볼게요. 코스피 차트 보면요. 어땠죠? 어제 60일선 지켰고요. 오늘 상당히 견조했네요. 치고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뭐 어제 제가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좀 안 좋다 했는데 어제 오전장에서 밀리던 게 올라왔고 오늘 다행히 올라왔는데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단기 이평선이 60일선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HTS 보면서 오늘 마감 시황 좀 요약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좀 전에 코스닥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이 일단은 지켜지는 모습이긴 한데 수급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살펴보면 거래소는 확실히 60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장중에도 밀렸었지만 종가는 0.5% 올랐고요. 거래대금이 확연히 줄었죠. 10조가 안 됩니다. 코스닥 어땠죠? 코스닥도 8조 7천억 10조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개인들의 대기 매수세가 예탁금은 50조가 여전히 넘는데 매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장중 밀리다가 83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거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지수는 근데 올랐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보면 2대1 정도예요. 보통 한 3대1 정도 나와야지 좀 더 안정적인데 하락 종목이 여전히 많다는 거는 투심이 상당히 여전히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보십시오. 연기금이 1000억이나 오늘 던졌어요. 뭘 던졌죠? 전기전자, 운수장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던진 겁니다. 외국인도 오늘은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종가에 매도세로 들어섰는데 오늘 중형주 소형주 샀죠. 대형주보다 중형주 소형주를 좀 샀어요. 최근에 기관 매도세 때문에 많이 빠진 그런 것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어떻죠? 개인이 장중에 이게 보면요, 시간별로 보면은 코스닥을 보시면요, 이게 대금으로 봐야죠, 그렇죠? 이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코스닥 지금 이 개인이거든요. 이 2천억 가까이 샀다가 1천억 판 거예요. 1천억 팔면서 그 물량을 누가 받았냐? 기관이 오늘 받았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받긴 했는데 기관이 좀 더 받았어요. 매일 주구장창 팔던 기관이 받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수급으로는 코스닥 957억 개인이 샀지만 기관이 오늘은 팔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반등에 나설 수 있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이게 샀다고 볼 수는 없죠. 뭐 그냥 팔지 않았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뉴딜 빅빅 지수 오늘 어땠습니까? 그냥 뭐 바이오 쪽이 좀 성장주도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주 이쪽이 좀 강했고요.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합에 끝났고 하이닉스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중소형주가 더 상대적으로 강했던 겁니다. 이쪽 뭐 금융주들 조금 선방했고요. 그린 뉴딜주도 뭐 그냥 그럭저럭. 예. 바이오 쪽이 확실히 빨간색이 많았습니다. 오늘 HAB가 니보세라랩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서 강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이 강했고 비메모리, 메모리 뭐 이쪽 강했습니다. 뭐 PCB 쪽, OLED 이런 IT 전반적으로 강했고 미디어 유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해도 빨간색보다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턴을 했는데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거. 그래서 반등에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고 청와대가 오늘 여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그 대주주 양도세 그거 10억 발의 했잖아요. 변경 안 한 걸로. 뭐 청와대랑 기재부 여당 쪽에서 지금 답변을 아직 안 한 걸로 아는데 사실 지금 이 야당 중에 국민의힘 당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표심 얻으려고 보궐선거나 뭐 이런 쪽 앞으로 나올 대선 이런 데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사실 그들이 뭐 평소에 잘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대주주 양도세가 단순히 일방적인 개미에 몰아붙이기 식이 아닌 진정하게 고려를 해보고 조세 정책이 정말 단위 시점에 3억이냐 10억의 문제가 아닌 그런 것들을 대주주로 세금을 걷는 정책이 세수가 모자르다고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그분들이 제 방송을 볼 일도 없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어제도 집중적으로 마감 시황을 분석해 드리면서 했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 지수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어땠죠? 변동성 지수는 코스닥보다 코스피에 연동되는데 어쨌든 어제 윗꼬리 달고 오늘 밀렸죠. 어쨌든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지수에는 좋고 주식시장에 좋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랜만에 한번 옵션 쪽 볼게요. 옵션 쪽이 오늘 코스피 200이 요 레벨에서 끝났거든요. 2365선. 콜이 6.72, 풋이 5.63. 콜이 여전히 프리미엄이 좀 있는 부분이고 이 미결 쪽이나 여러 가지 거래량을 좀 봤을 때 여기 미결에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게 미결이 매도냐 매수냐도 있는데 메이저들은 매도 플레이를 좀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300 구간 밑에 2250 밑에는 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물론 콜도 이 위에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메이저들 즉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외국인이 옵션 시장을 이끈다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새는 사실 주식 위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말씀 안 드리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11월물이긴 하지만 12월물까지 포함하면은 큰 흐름은 상승이 맞지만 올해 안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이 요 안에 박스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박스라는 건 결국 2450선 정도에서 2250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시장에 좀 지금의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기간 매도, 증권 풀업 물량, 연기금 물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외국인이 굳이 거기에 대고 적극적으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대형주 바스켓으로 사기에도 충분히 외국인이나 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이런 거를 사기 일단 대형주 사기가 더 편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중소형주가 밸류에이션이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수급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코스닥도 장중에 많이 팔았었는데 결국 종가에는 다시 되돌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좀 도는 모습이 좀 오늘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코멘트 드릴게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밤사이에 미국에서 뭐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내일 우리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세주 요약 코멘트 좀 드릴게요. 자, 증시 환경 변했습니까?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금리, 노인플레이션, 연준의 AIT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즉 미국채 금리가 저는 지금 10년물이요 0.7에서 0.6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최소 1.2에서 3 이상 올라가기 전에는 시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이 물가가 올라가야지 연준의 금리도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돼야지 이 부분도 올라갈 텐데 사실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유동성 원화 강세 계속되고 있죠. 신흥국, 특히 코리아의 상승 추세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냥 저의 경험상 2004년에서 2007년 뭐 조선중공업 그때랑의 업종은 차이는 있지만 시장으로 봤을 때 중장기 대세 상승장에 저는 초임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2017년에 올라갔다 2018년에 떨어졌던 때랑은 또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로 들리면 한 15년 전에 금융위기 전에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중후장대 업종이 대세 상승장의 종목들이었고 지금은 계속 말씀드린 저금리 하에 성장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IT 쪽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일일비한 시장 절대 아니고요. 코스닥 개별 종목 이슈는 대주주 리스트에 당분간 지속이 되면서 계속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끝날 문제예요. 끝날 문제라고 보고 있고 정부가 좀 양보해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종목들이 이걸로 인해서 기관 매도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개인들 보십시오. 개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았거든요. 개인들 수급을 HTS 쓰시는 분들은 하반기도 그렇고 상반기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연초 이후에 코스닥이고 코스닥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 개인들이 지금 아직 나갈 생각 없고요. 아직 많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일부만 털었겠죠. 근데 이 기간에 의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나오면 그 종목들은 정말 주도주나 성장주냐 실적주냐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좋고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즉 가격 조정이 나왔다면은 다시 누군가 분명히 사게 돼 있습니다. 그 살 때 이 개인 들고 있는 종목 대주주들이 만약에 다시 수급이 즉 손바뀜이 일어나서 팔게 되면은 큰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가점에서 PER, PBR을 현재 저금리에서 적용하지 말고요. 참조용으로만 생각하면서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나오고 성장이 나와야죠. 그렇죠? 성장주와 실적주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현금 있는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눈앞의 이슈 미국 대선 코로나 뭐 백신 실패 뭐 경기 부양책 이것도 결국 해결될 거예요. 분명히 해결됩니다. 미국이 이거 만약에 미국 경제 파산으로 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주주 양도세 결국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대신 이런 거래대금도 소강 상태고 힘든 시기에 종목 집중 스터디 게을리하지 말고 제 채널 통해서도 그리고 개인 스스로라도 꾸준히 하시면은 정말 주식 시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소강이다 보니까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다른 뭐 종목 분석이나 미국 이슈 이런 것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영상을 매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에 올라갔던 영상들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쭉 봐주시면은 한번 본인한테 도움 되시는 영상들이 쭉쭉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